김어준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취재를 한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 정청래 의원의 이 어떤 그 과도한 급발진 관련해서 좀 갸우뚱하게 되고 이제 뉴스공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저도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지난 그 초선 의원 강연에서 정청래 의원이 뉴스공장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은 상당히 이번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뉴스공장의 여론이 바로메타라는 취지의 발언, 그거는 결국은 뉴스공장의 지지만 있으면 자기는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민 전체 의견이라든가 반대하는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는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든든한 누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저는 뉴스공장의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저의 기우에 그치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각계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뭔가 전선이 형성돼서 일사불란하게 오케스트링 되고 있다. 누군가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자,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간에 존재 의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배퇴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시절의 대통령이에요. 책임 있는 분이고 그 이후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정치 전면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일화가 뭐였냐면 평산 책방, 일화가 그냥 뭐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냥 시인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았는데 2화 때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발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무현은 정치적 인물이죠. 노무현과 연대성을 통해서 다시 정치 현장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이 조국 장관의 소위 말하면 당권 회복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든 사람에 보면 제작이 경선 방송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작은 규모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뭐 출연진 한 분 더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것도 작은 부담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최소한 4대에다가 이렇게 작가님들로 보이는 이런 물적 자본까지 투여를 해서 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기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당장 조국 장관의 정치적인 복귀가 이루어진 것도 뉴스공장이었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조기 이른바 사면을 추동한 것도 김어준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취재를 한 결과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어요. 여론도 완전히 급전직하했었죠.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조국 장관은 하루도 버틸 수 없다라며 감옥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뉴스공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조국 장관에 대한 조국 이제 총재죠. 조기 사면을 권면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라고 하는 김어준 씨만의 뇌피셜이었어요. 제 취재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의 복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연설문인데요. 이미지 정치의 화신답게 계속 새로운, 요새는 음식 사진만큼이나 새로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계신데, 여기 보면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민생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등, 토지 공개념, 보유세 정상화, 이런 메시지 좋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정치 개혁,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 개헌, 지방 선거 얘기하면서 소수당이 중앙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 조치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자, 어느 구석에도 당장 내란 잔당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자당의 영향력 확보가 방점이 찍힌 그런 메시지고, 심지어 이건 정무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인데, 경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배틀, 민주는 당혹. 오히려 지금 대장동은 내란당이 주도하는 아젠다인데, 이거를 조국 장관이 키우는, 오히려 이 내란 이 프레임을 키우는 배틀을 제기해서 결국은 지금 이게 잡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데 오히려 국임당에서는 반가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이제 대표죠. 조국 현 대표에게. 조국 대표 제안해서 조국 대표가 처음에 이걸 거절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지금 대표인 장동혁 대표하고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장 대표가 바로 냉큼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하겠다.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정성래 대표도 들어오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 이제 꼬리를 물면서 서로 상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고르는, 호명하는 식이 된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론스타 때문에 약간 이제 주가가 뜨는 것 같아서 불편한 상황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나쁠 게 전혀 없는 거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이 워낙 당의 위기고 본인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도 얻을 게 있다고 치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도 얻을 게 있다고 치면 이 두 세력 간의 어떤 토론에서 민주당은 뭘 얻는데 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자꾸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가 물음표가 되게 되면은, 그렇죠. 정 대표 입장에서 호명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거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지금 가시적으로 지지율에 큰 악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해외 순방 같은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희석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대장동이 전면에 나서는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를 민주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산도 마찬가지고 자꾸 저쪽에 외압 프레임으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굳이 이게 다시 전면 내세울 만한 이벤트에 혁신당이 나서고 민주당도 동참하려 안 하래. 그러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꼬리 꼬리 내서 도망치는구나. 역시 민주당 뭔가 이 외압의 핵심에는 그 민주당이 있네. 이런 식으로 나갈 게 뻔하잖아요. 예정된 수순에 굳이 같이 말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의 평가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사면된 직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우린 정의당과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당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번에 후보도 안 냈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면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위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금의 지위도 다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달라요. 애초에 출발부터 다른 정당이잖아요. 정의당은 원래부터 진보 정당으로서 활동해왔던 그 세력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때로 같이 하고 떨어져 이게 좀 뭔가 명분이 있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민주당의 그늘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성장하기 어려운 정당이었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민주당이 싫어서 찍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에 좀 더 추동력을 주기 위해서 혁신당을 찍어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민주당을 왼쪽에서 견인하면서 국민의힘과 싸우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표에 걸맞는 정치적 언행을 해줘야만 지지율도 계속 그렇게 다는 거고 다음 선거에서 역시 혁신당 찍어봤더니 효능감이 있네. 혁신당을 계속 같이 키우는 정당으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라고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방송 계속 이제 물음표만 생기고 그러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 자꾸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진영 이렇게 맞습니다. 댓글에서도 우리 그래도 조국 대표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라고 선의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조국 대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우리 민주당 이 진영에 방해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지층들끼리 싸움으로 자꾸 격화된다는 거. 결국엔 그 토론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 지지층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민주 진영 내에서의 갈등으로 분화될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